건강한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 연구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론을 오래전부터 주창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외부적인 환경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당면하고 있는 여타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은 저희를 연구해가는 연구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들은, 중대형교회들은 그다지 이 어려움도 느끼고 있겠지만 크나큰 문제 앞에 서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소교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치명적인 어떤 아픔들과 또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교회의 위기가 우리가 대두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해도 조금 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시국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이런 위기를 돌파할 뿐 아니라 보다도 강력한 복음화를 이 땅 위에 실현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갖고 저희 본 연구소에서는 한국교회를 향한 재헌 시리즈를 지금 매주마다 토요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로 캠퍼스 철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재헌해 보려고 합니다. 캠퍼스 철치, 참 독특하면서도 또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대륙이 워낙에 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캠퍼스 철치가 주를 넘고 또 도시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펼쳐질 수 있는 반면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 자체가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거리상의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캠퍼스 철치를 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뜻과 마음과 또 교단의 벽만 우리가 고리하고 넘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한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하나의 캠퍼스를 형성해서 마치 종합대학 안에 단과대학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캠퍼스를 조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성시와 타운, 성시와 전략의 아주 적합한 모형 중에 하나가 캠퍼스 처치라고 저는 확신하고 한국교회에 조심스럽게 이 캠퍼스 처치를 내어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캠퍼스 처치로 가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론의 첫 번째는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지역의 복음화라고 한다고 한다면 각각의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은 하나의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 한 지역이 하나의 교회의 형태로 동일한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라 그 특성과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각기 다른 교회들이 세워져서 그 전체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 몸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지역교회론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캠퍼스 처치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교회들의 생존의 문제가 대두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존재하느냐 못하느냐, 살 수 있느냐,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또 환경적 변화에 우리 작은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올바른 기능들을 잘 감당해 나가기에는 여러 요인들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인적과 물적 자원에 대한 한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뉴노멀이라고 사회는 외치고 있고 기업들마다 고등 공공단체들이 제각기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사업의 모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형성해내고 그리고 사회와 함께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들도 이제는 새로운 교회 모델을 제시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캠퍼스 교회를 한국교회에다가 제시해 가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질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모든 교회들마다 특성화 전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차별화 시대고 특성화 시대고 전문화 시대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합리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체들과 공공단체가 존재하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들도 얼마든지 특성화할 수 있고 전문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기의 강점을 개발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굴해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일한 재능과 동일한 은사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고 각각의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재능과 은사들을 백분 발휘할 수 있게 되면 아마도 모두가 다 특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물론 디아스포라 개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회가 흩어져야 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만 여러분 바로 옆에 건물에 동일한 교회 형태가 또 세워져 가고 또 세워져 간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각도는 시각은 아마도 이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얘기도 이미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연합된 모습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역과 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리 교통이 활발하게 또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1시간씩, 1시간 반씩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교회로 이동해서 예배를 드리러 참석하고 교회 활동을 한다라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캠퍼스 교회 안에 함께 형성하고 있는 교회, 가까운 교회로 그들이 이동함으로 교회의 편의성들을 제공해주고 중대형 교회와의 어떤 경쟁력에서도 충분하게 가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아울러 일곱 번째는 특성화된 교회와 다양한 모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펼쳐져 있는 모든 양태들에 근거해서 본다면은 이제는 캠퍼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형태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한국 교회도 캠퍼스 처치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캠퍼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단과대학이나 대학과 관련되는 여러 유사한 기관 건물들이 위치한 어떤 부지, 어떤 대지, 그런 상황을 우리는 캠퍼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들판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캠퍼스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건물과 더불어 회사, 사무, 건물이 있는 지역을 이것을 캠퍼스 컴퍼니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미 앞서 있는 선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건물 안에 자기들이 관련되는 유수한 기업들을 함께 유치해서 더불어서 캠퍼스를 형성하므로 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는 물류 이동에 대한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에 대한 낭비를 극소화시켜서 하나의 타운 안에 모든 관련되는 업체들이 함께 운집함으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원활한 생산성을 유도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반 사회에서는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공부를 잠깐 동안 했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서울 관악 캠퍼스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서울대학교의 교내 배치도입니다. 이 배치도를 익히고 한 바퀴 전체를 도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서로가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서울대학교의 교내에 있는 임직원들이나 또 학생들은 이 배치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위치와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항상 정비하고 체크해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학업을 정진해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의 지역에 큰 울타리를 그려놓고 그 울타리 안에 다양한 교회들의 색깔들이 함께 모여 캠퍼스를 이룬다고 한다면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의 연합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애플 회사의 어떤 캠퍼스 사무실에 대해서는 익히 들은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원형으로 만들어진 애플 캠퍼스 컴퍼니의 사무실 광경과 그리고 공장들의 광경들을 주목해 본다면 이 캠퍼스 처치라고 하는 것은 비단 학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 사회, 공공단체 전체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세종이라고 하는 세종시는 우리가 특별시로 특별한 어떤 행정도시로 만들어 두었는데 그곳에 가면 행정부서들이 각각에 흩어져서 여기저기 움직여져 있습니다. 소위 세종시를 행정도시, 행정수도 이렇게까지 칭하기도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모든 행정기구들이 캠퍼스처럼 상호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 저 도시로 떨어져 있어도 유대 강화를 하기가 용이할 수 있지만 도시라고는 하나의 다운타운 안에 각각의 행정부서들이 함께 공존함으로 신속하게 행정 처리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종시처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이 하나의 캠퍼스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어려운 여타한 문제들을 다 다양하게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캠퍼스 컴퍼니 또 캠퍼스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이 캠퍼스 철치는 대형 교회가 모교회가 되어져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인적 물적인 모든 자원들을 비전과 목회 철학을 함께 공유해내므로 그들을 공급하고 수급해 주므로 그 지역 안에 특성화된 교회 역할을 하게 해서 통전적인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고 캠퍼스 처치, 캠퍼스 교회 이렇게 명칭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온누리 교회가 국내 캠퍼스 교회라고 9개 정도가 있는데 아마 지금은 11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일적인 어떤 하나의 동일한 목회 철학과 그리고 한결같은 비전을 공유해내므로 모든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공유해 나가는 그런 것을 캠퍼스 교회로 이렇게 활동해 가고 사역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뉴욕의 한인 2세들을 위한 교회 개척을 시도했습니다. 국일보에 난 기산대 도심 캠퍼스 교회를 개척해서 믿음을 떠나 있는 한인 2세를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대단히 적극적인 교회론을 창출하고 이렇게 세워갔던 것을 신문 보도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의 필요를 공급하는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의 필요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아우러 나가는 그러한 교회 형태를 띠게 하는 것이 캠퍼스 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ANC 온누리 교회가 35년 된 전통 교회를 영입해서 온누리 교회가 또 하나의 캠퍼스 처치를 형성해 간 겁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대단히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목회 철학을 공유해내므로 지역의 복음화 현상을 보다 더 탄력성 있게끔 보다 더 공격적으로 해갈 수 있는 자원을 축적하고 에너지를 확보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캠퍼스 처치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생한 교회가 전통적 교회를 영입함으로 합병함으로 M&A함으로 보다 더 넓은 광활한 캠퍼스 교회로서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것,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애틀의 마르스 힐 처치, 직접 제가 가보았는데 대단히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 시애틀 안에만 무려 10개 넘는 교회들이 함께 편성되어져 있어서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각각이 독특한 특성이 있는 지역을 아우르기 위한 목회를 펼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언제 어느 교회에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시에 어떤 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 동일한 시간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 예배를 채널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모습들을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한국교회도 보다 더 폭넓은 의미에서의 캠퍼스 교회로 전진해 나가고 새롭게 한국교회 내에 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안에서는 캠퍼스 교회 모형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몇 가지를 우리가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모 교회가 동일한 도시 내에 교회 개척 형태 특성화 전략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어떤 유성에 있는 하나의 메인 처치가 다른 지역에 있는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다가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설립함으로 모 교회가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여 청년교회로 발돋움함으로
청년들에게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사역을 도모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이 캠퍼스의 첫 번째 모형이 되겠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의 캠퍼스 교회의 모형화의 두 번째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떤 하나의 도시 또 내지는 전국에 걸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골교회, 선교회, 농촌교회, 산골교회 이런 또 민통선에 있는 교회들은 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 교회가 그냥 월 얼마씩 헌금을 지원하는 정도를 뛰어넘어 하나의 벨트 타운으로 형성함으로 전체를 하나의 캠퍼스와 지방 캠퍼스를 두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 작은 교회들을 영입하여 그들과 함께 교회를 펼쳐나가도록, 사역을 펼쳐나가도록 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중대형 교회들이 저는 이러한 전문론과 특성화와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들을 영입하여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서 그들이 독립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사역을 전개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캠퍼스 교회의 모형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야 작은 교회들, 반드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농촌교회, 시골교회, 산골교회들이 생존해 갈 수 있고 공존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형교회들은 두 번째 모형인 이 모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이 땅에 세워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동네에 있는 교회들을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모형은 모 교회가 동일한 지역의 교회들을 영입해서 지역에 맞는 특성화를 찾고 개발하는 특성화 모형입니다. 예를 들어 모형교회가 하나가 세워졌고 주변에 이런 다른 구에도 이런 교회 저런 교회들이 하나씩 세워지게 해서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회로 전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는 교회를 특성화 전략을 통하여, 전문화 전략을 통하여, 차별화 전략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음과 뜻을 합치고 또한 어떤 STP 어떤 분석을 통해서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을 정해진 것을 공략하기 위하여 그 인근에 있는 교회들과 영합함으로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사역들을 도모해 나가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가는 모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모형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모형은 도시 내의 각각의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또 때로는 하나의 모교회를 만들기도 할 수 있는데 종합 캠퍼스로 형성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립도가 있는 교회들끼리 함께 모여 그들이 교회를 합치지 않고 각각의 교회를 그대로 존속해 가면서도 연합체를 이루어서 함께 공동목회와 공유목회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공유해내는 이런 비움의 목회를 만들어내는 형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지금 여러분의 각각의 교회와 교파를 떠나고 교단을 떠나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모형 중에 하나가 이 네 번째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무실을 하나로 합쳐야만 합니다. 각각의 교회 사무실이 있어도 되지만 전체가 함께 합쳐져서 연대해가는 사역을 공유하고 교류해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모형으로 여러분의 교회들이 새롭게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캠퍼스 교회 구성 요인은 첫 번째, 여러분의 각각의 도시들마다 소속되는 도시들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표를 보는 것처럼 지역에 있는 것을 도회를 먼저 하십시오. 학교, 인근단체, 특성화된 곳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보는 현재 되어져 있는 교회 구성도서와 학교들, 인근에 있는 공공단체들, 특성화된 곳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필요합니다. 영적 도회, 지역을 도회하라. 두 번째는 STP 분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STP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설명들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주 쉽게 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S는 세그멘테이션, 분류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타겟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령층을 집중해서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라. 그리고 P는 포지셔닝 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류와 그리고 타겟 대상을 결정했다면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포지션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해서 그들과는 다르게 접근해가는 방식의 목회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STP 분석을 해야만 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이 SDP 분석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실하게 설명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난 신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준비했다. M&A를 더 늘린 10대 기업이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 것의 글씨가 있는 것은 모 회사입니다. 모 회사가 그들과 함께 관련되어져 있는 다양한 업체들과 M&A를 합니다. M&A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 회사가 주변에 M&A 했던 6개 기업을 통째로 다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은 그대로 존속하게 하고 그 특성화와 전문화를 그대로 살려준 상태에서 카카오라는 하나의 그룹 안으로 들어오는 모 교회로서 함께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하고 공유해서 그 전문화와 특성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현대판 M&A의 과정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새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지속적인 발전과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인류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가기 위해서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역량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앞서서 다양하게 작지만 큰 교회, 작지만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이와 영향력이 큰 그런 기업들과 연대하여 하나가 되어져서 이때 세상을 필요한 인류의 공헌을 해가는 기업들처럼 이제 우리 교회들도 이러한 것들보다 더 성숙되게 하나가 되어야 가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캠퍼스 교회에 대한 발로이며 이 캠퍼스 교회에 대한 면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성 요인은 역시 포지셔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주목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시골인데도 산골인데도 도론 길목에서부터 교회가 무려 5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특성화된 교회가 없습니다. 교단만 다르지 다 똑같이 5대 기능만 중심으로 하는 교회로 그렇게 존속합니다. 20년 동안 쳐다봤습니다. 20년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20년 전에 그대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 한국교회가 새로운 교회의 모형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연대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캠퍼스 교회가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네 번째 필요한 것은 우리 각각의 교회와 컨설팅과 캠퍼스 교회론에 대한 공유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아울러 무엇보다도 교단과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함께 아우러서 만나고 토의하고 수기하고 연합해 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기 비움이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교회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청을 하고 있거나 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교단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교단 안에 전략적인 M&A 팀과 캠퍼스 교회를 형성해내는 것과 공유 목회에 대한 연구팀을 구성해서 전략적으로 새로운 한국교회의 돌파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캠퍼스 교회가 5번째라고 하면 다음 주는 공유 목회에 대하여 함께 진지하게 고민한 연구한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 앞에 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누구도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기대치는 당장이라도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백신의 공급을 보면 아직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공존해 가야 될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한국의 중소형 교회들에게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10%, 20% 회집해서는 교회가 존재해 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 처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우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지역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교회론으로 우리가 함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